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소프트웨어가 전쟁의 판도를 어떻게 완전히 새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더 강력한 무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디어와 코드로 무장한 새로운 전사들이 등장했거든요. 그들의 대담한 비전이 어떻게 미래의 전장을 바꾸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변화가 왜 이렇게 시급한지 이해하려면 방산기술업계의 유명인이죠. 파머 럭키가 제시한 아주 끔찍한 시뮬레이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는 칠흑 같은 새벽, 역사의 흐름을 바꿀 기습 침공이 막 시작된 바로 그 순간입니다. 거대한 중국군이 대만을 향해 그야말로 미사일비를 쏟아붓습니다. 대만의 공군 기지, 지휘 통제센터는요,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순식간에 무력화됩니다. 그럼 미국은요? 낡은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었고 정밀 유도 무기는 거의 바닥난 상태였죠.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미 해군 함선들은 쏟아지는 미사일에 격침되고 전투기들은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 하나둘씩 격추됩니다. 이 시뮬레이션의 결말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대만은 함락되고 세계 권력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근데 이게 그냥 군사적인 패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세계 경제의 붕괴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 숫자 90% 때문이죠. 대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반도체 칩의 90% 이상을 생산하거든요. 이 공급망이 끊기는 순간 우리 일상을 지탱하는 거의 모든 게 멈춰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끔찍한 시나리오, 이 위기감 때문에 기존의 거대한 군산복 합체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방산 기업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실리콘밸리의 엔듀릴이나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이 이 흐름을 이끌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비단 미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선도적인 개발사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혁신가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국방의 미래는 더 이상 육중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속도,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철학에 달려 있다고요. 이 창업자들은 이런 좌절감을 느꼈던 겁니다. 아니, 우리 세대 최고의 천재들이 고작 사람들 광고나 더 클릭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니 이거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들은 문제에 직접 뛰어들기로 결심한 거죠. 광고 클릭 대신에 국가의 생존을 위한 기술을 만들기로요.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회사들, 도대체 기존의 방산업체랑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그 차이는 사업을 하는 방식, 그 근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극명한 차이가 보이죠. 수십 년 걸리던 개발이 몇 달로 줄고 느려 터진 관료주의는 속도와 혁신으로 대체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리스크를 누가 지느냐는 겁니다. 옛날엔 실패하면 그 부담을 전부 우리 세금, 즉 납세자가 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회사가 자기 돈으로 먼저 제품을 만들고 그 성공에 모든 걸 겁니다. 이건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이죠. 엔듀릴의 핵심 기술, 바로 레티스라는 건데요. 이걸 쉽게 말하면 전쟁터를 위한 운영체제, O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나 iOS가 깔려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드론, 위성, 잠수함, 온갖 곳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로 싹 모아서 지휘관에게 전장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신의 시점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거죠. 팔란티어의 온톨러지도 비슷합니다. 이건 전장이나 기업 전체를 그대로 복제한 살아 움직이는 디지털 복제본,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수준의 분석과 통찰력을 얻고 의사결정의 속도와 질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죠. 이런 먼저 만들고 본다는 접근 방식은 실리콘밸리만의 것도 아닙니다. 한국의 한 선도적인 드론 개발사가 이런 말을 했죠. 군이 뭘 원하는지 정리해서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는다고요. 그들은 미래에 필요할 기술을 먼저 개발해서 군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군이 상상할 수 있는 미래의 개념 자체를 바꾸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혁신이 단순히 사업 방식만 바꾼 건 아닙니다. 그 밑바탕에는요, 아주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좀 논쟁적이기까지 한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억제력입니다. 근데 이건 예전과는 다른 압도적인 기술 우위에 기반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억제력이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중계하라. 바로 이 고대 로마의 격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억제력의 핵심입니다. 적이 감히 우리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조차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계산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이 문구처럼 침략을 시도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를 너무나도 끔찍하게 만들어서 아예 시도할 엄두도 못 내게 공포를 심어주는 겁니다.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는 한술 더 뜹니다. 훨씬 더 직설적이에요. 그는 우리는 기분 좋으라고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구, 특히 미국을 세계 최강으로 만드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하지 않죠. 이 말은 정말 노골적이죠. 그들의 철학이 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평화라는 건 그냥 대화나 타협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적이 자신들의 완전한 파괴를 뼈저리게 깨닫는 그 공포 속에서만 비로소 평화가 온다는 아주 냉혹한 현실주의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기술과 철학이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유화된 전장이죠. 이제 대규모 병력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뀌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군인이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똑똑한 기계들을 운용할 수 있느냐, 이게 군사력의 척도가 되는 거죠. AI 전투기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수백, 수천 개의 드론대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하늘을 뒤덮는 세상. 이게 더 이상 영화가 아니라 바로 눈앞의 현실입니다. 물론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인간의 개입 없이 기계가 스스로 생사를 결정한다. 이른바 킬러 로봇. 이거 정말 괜찮은 걸까요? 하지만 이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멈서리는 것 그 자체가 더 무책임한 선택일 수 있다고요. 왜냐? 킬러 로봇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자동으로 요격하는 시스템이 등장했을 때 열렸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이 기술을 쓰냐 마냐가 아니라 우리의 적들이 아무런 윤리적 제약 없이 이 기술을 쓸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것인가? 바로 이 점이라는 거죠. 이제 소프트웨어가 전장을 말 그대로 지거 삼키고 있습니다. 기계가 전쟁을 할까? 이건 더 이상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이 된 거죠.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인간의 판단 속도를 아득히 뛰어넘는 이 새로운 전쟁에서 과연 우리는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자율화된 전장의 최종 지휘관은 과연 인간일까요? 아니면 코드일까요?